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56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19번 문제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도꼭지를 고르시오. 1번의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분무기입니다. 2번은 수도꼭지입니다. 3번과 4번은 두 개가 연결되어져서 샤워기를 이루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20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구름이 있습니까? 구름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 한 점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름 한 점 없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현한 문장은 4번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1번 문제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보이네요.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만 비교하면 되겠지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22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못을 뺄 수도 있는 장도리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23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방금 먹었던 게 체했나 봐요. 속이 안 좋아요. 집에 가서 땡땡땡을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네, 가가 체했는지 속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가 가서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할까요? 1번의 진통제는 통이라는 말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그 아픔을 가라앉히는 약을 진통제라고 합니다. 2번의 두통약,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특히 먹는 약을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3번의 치약은 이를 닦을 때 쓰는 거지요. 4번의 소화제는 음식을 먹었는데 체했거나 배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4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휴일에 땡땡에 갑니다.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합니다.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겠지요. 1번 산 아니겠죠. 2번 강, 네, 물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수영장은 수영은 할 수 있지만 물고기는 잡을 수가 없겠죠. 4번의 스키장 아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825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 태풍이 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베트남 이 14개 국가가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의 이름을 사용하여 땡땡땡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태풍의 이름이 매번 바뀌지요. 지금 현재 오늘 9월 7일 월요일에 한국을 지나고 있는 태풍은 하이선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때 여러 개의 나라들이 낸 이름에서 그 태풍의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름을 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짓고입니다. 826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주연 씨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요? 주말엔 산으로 가서 해먹에 누워 음악 들으며 시를 땡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시를 1번 읽어요. 시를 돌려요. 시를 내려요. 시를 돌아요. 정답은 네, 시를 읽어요가 되겠지요. 네, 1번입니다. 827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로이 씨, 상자가 꽤 무거워 보이네요. 저랑 같이 들어요. 괜찮아요. 크기만 크지 땡땡땡땡땡 혼자서도 충분해요. 크기는 큰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가까워서는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이겠고 2번 가볍다라는 거는 네, 무게가 가벼워서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어려워서 문제가 어렵다. 4번 무겁다. 아니죠. 정답은 2번 가벼워서입니다. 828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작업장 바닥에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물체가 떨어질 경우 발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땡땡땡을 착용해야 합니다. 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을 뭐라고 하지요? 네, 안전화라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화라는 말은 신발이란 뜻입니다. 긴 신발, 장화, 짧은 신발, 단화, 안전을 위해서 신는 신발, 안전화, 등산을 할 때 신는 신발, 등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29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땡땡 콧물이 심하고 기침도 해요. 네, 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1번 어떻게 아프세요? 네, 이것이 정답인데요. 2번 먼저 볼게요. 감기 같아요. 네, 이거는 질문할 문장이 아니고 대답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3번 어디가 아프세요? 네, 혹시 3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누가 아파요? 라고 했으면 네, 저희 친구가 아파요. 아니면 제가 아파요 라고 답하겠죠. 1번에 어떻게 아프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콧물도 심하고 기침도 하고 머리도 아파요 라고 자신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질문과 답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30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계단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위험, 뛰지 말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1번 계단 난간을 만지지 마십시오. 아니겠지요. 2번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겠지요. 3번 계단에서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네, 이게 맞겠죠. 4번 계단을 내려가지 마십시오는 아닙니다.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831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맞는 표지를 고르시오. 이 도로는 강과 가깝습니다. 강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에도 추락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떨어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떨어짐을 주의하라는 뜻이고 주위에 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832번 문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EPS 토픽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표나 또는 어떤 알림판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고
설명에 맞는 것 또는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좀 어려울 겁니다. 다음 차림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차림표라는 말은 음식의 가격이나 또는 음식의 종류가 나와 있는 표를 말합니다. 네, 이 가게는 전통 칼국수 집인가 봅니다. 1번 볼까요? 제일 비싼 음식은 전구지 부침개입니다 했습니다. 네, 제일 비싼 음식이 무엇입니까? 제일 비싼 음식은 닭볶음탕, 수육, 뭐 이런 거겠네요. 전구지 부침개를 찾아보니까 3,000원입니다. 가장 싼 음식이겠네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2번 볼까요? 한방 삼계탕은 미리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방 삼계탕을 보니까 예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 이야기는 먼저 예약을 해놔야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과 김치는 100% 국내산 제품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하늘색 전통 칼국수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콩, 김치, 국내산 100%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수육은 양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수육은 한자로 중,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가운데 중간 정도 사이즈는 15,000원이고 수육 대, 큰 것은 25,000원으로 가격이 나와 있지요. 네, 틀린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833번 문제, 이것 또한 이재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다음은 1월부터 6월까지 박물관을 관람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달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로 나오는 거 잘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프로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입니까? 네, 5월입니다. 그렇다면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달은 몇 월입니까? 2월이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834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면 재해나 사고,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리겠지요.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835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추석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는 일이 아니라 추석에 한 일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추석 연휴에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시골에 갔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송편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을에서 하는 줄다리기 행사를 구경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추석에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랍니다. 1번.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갔습니다. 맞나요? 둘째 줄에 있지요. 추석 연휴에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시골에 갔다. 열차와 기차 같습니다. 2번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가족들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송편도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3번 송편을 만들었습니다는 문장에 있지요. 4번 줄다리기 행사를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맨 문장의 가장 끝에 보면 줄다리기 행사를 구경했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836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샀습니까? 이게 질문이네요. 오늘은 친구와 같이 벼룩시장에 갔습니다. 벼룩시장에서는 새 물건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중고 물건만 파는데 종종 뜻하지 않게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장에서 노트북을 샀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일과를 정리하는 일기도 쓰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무엇을 샀냐고 물어봤는데 1번 디지털 카메라 아니죠. 2번 컴퓨터 아니죠. 노트북을 샀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쓰던 노트북, 중고 노트북을 샀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37번 문제. 작년부터 출제되기 시작한 유형인데요.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산책, 독서, 축구, 낚시 모두 다? 네, 이거는 취미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838번 문제 아띠쌤인데요. 이 아띠쌤은 네팔 선생님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회의에 참여하다 했습니다. 또는 참석하다도 괜찮습니다. 그 반대말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참석하다, 참여하다의 반대말은 불참하다입니다. 불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답은 3번 불참하다입니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이 많은 문제들은 그날 한국인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혼자 눈으로 읽고 풀어본 후에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풀게 되면 한국어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에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